페이지 124쪽, 125쪽 질문이 저렇게 나와서 4번부터 해볼게요. 4번. 그림은 단열된 실린더에 이상기체를 넣고 단열된 피스톤 위에 구슬의 수를 서서히 감소시켰을 때 기체의 부피가 델타 V만큼 증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셔. 단 대기압은 일정하고 모든 마찰은 무시한답니다. 단열된 실린더, 단열된 피스톤. 열 출입이 있어 없어? 없어. 가자. 연력학 법칙은 여기 봐. 기본적으로 요거 기체가 하는 일 W는 P 델타 V 요식 하나. 그 다음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 요식 하나. 이상기체 상대 방정식 PV는 nRT.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Q는 P 델타 V 플러스 델타 U. 요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저걸 알아야 뭔가 놀 수가 있다고. 가자. 일단 요식 써보면 뭐가 0이라고? 단열이래. 단열. 열 출입이 있다 없다? 없다. 얘가 0이라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피가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들 부피가 증가하면 기체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부피가 감소하면 기체가 일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델타 V가 플러스면 기체가 일을 한 거고, 델타 V가 부피 변화가 0보다 작으면 곧 감소했으면 일을 받은 거라고. 요 표현 자체가 익숙해진다고. 그런데 지금 기체 부피가 증가했지 일을 기체가 해버렸네. 열 출입이 없는데 기체가 일을 했다고. 내가 일을 하면 나의 에너지는 많아져 적어져? 적어진다고. 니들 몸속에 있던 저장돼 있던 에너지를 써서 일하는 거잖아. 그치? 일을 많이 했는데 에너지가 개 많아졌어요. 뭔가 이상하잖아. 일을 하면 에너지가 줄는 거야. 그런데 열 출입이 없어. 근데 일을 했다고. 그럼 이게 내부 에너지잖아.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했다. 근데 내부 에너지는 뭐랑 관계있다고? 온도. 온도가 낮아졌다. 맞아. 여러분들 처음 조건을 보면 구슬이 줄어들었지. 대기압은 그대로 있는데 구슬이 눌러도 또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기체의 압력은 감소. 기억은 맞고 온도는 내려갔다고. 감소. 틀렸고.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P 델타 V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P는 여러분들 뭐예요? 처음 기체의 압력이 P였죠. 맞아요? 그런데 대기압에다가 구슬이 눌러주는 압력까지 합한 게 처음에 기체의 압력이었잖아. 압력이 작아졌지? 그러니까 P 델타 V보다는 작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연력학은 처음 배울 때 개빡세다고 어렵다고. 근데 물리원에서 물어보는 건 별거 아니라고. 이게 뭔지 일을 했나 일을 받았나, 온도가 높아졌나 온도가 낮아졌나 이런 것만 할 줄 알면 된다고. 열을 흡수했냐 열을 방출했냐. 그러기 위해서 요 식을 알아야 돼. 계산 문제는 거의 없어. 식 자체를 알아야 뭔가 이해가 된다고. 알겠지? 지우개 한번 띄는 거 보이면 네 머리털 다 뜯어버릴 거야. 분명히 경고했음. 불쌍한 지우개는 왜 뜯고 난리야. 저거 뜯는 게 쥐뜯기네. 입술도 뜯어, 지우개도 뜯어, 입술 뜯어서 개 피가 나고 있고. 와이씨, 넌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안 울어? 또 뜯었냐? 와이씨, 야 남들이 보면 무슨 드라큘라인 줄 알 거 아냐. 입술이 시뻘게 가지고. 엄마한테 안 혼나? 내가 일릴게. 엄마 무서울 것 같은데. 통 한 번 했어 엄마랑. 오늘 60점 맞았다고. 너 제 시험 안 보냐고. 어머니가 맨 마지막에 하던데. 난 되게 너의 칭찬을 많이 했어. 수업 열심히 잘 듣고 있다고. 약간의 이런 건 영상으로 남기면 안 되는구나.
어찌됐든 엄마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더라고. 혹시 애가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응? 등등등 하시면 바로 전화 주세요. 네 그랬다고. 그렇단 얘기는 오씨 너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넌 뒤지는 것 같은데. 저 잘 들어. 효과가 좋은데. 너도 엄마랑 전화할까? 어우. 자, 맨날 협박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몇 번 해보자. 6-2번 해보자. 6-2번 6-2번 그래프를 보면 무슨 그래프예요? 가로축이 P, 세로축이 V.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숫자가 어떻게 됐어? A가 5,2가 나왔고 A가 B는 2,5가 나왔고 C는 5,1이 나왔고 D는 2,1이 나왔는데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고 B에서의 온도가 300켈빈이었대. 여기가 300켈빈이야. 자 여러분들 뭘 줬다고? P와 V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일정량의 이상기체니까 여기 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나 페널티 외워. P가 압력, V가 부피, N이 몰수, R이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 렉은 P가 부피 몰랐어. 절대 온도 몰라요. 내가 좀 전에 다 얘기했어 안 했어? R은 뭐? 기체 상수. 다 얘기를 했는데 몰라요. 이러고 있네. 재훈아 여기서 일정한 거 보니? 몰수 맞아. 또? 상수 상수. 그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P와 V 곱한값에 비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B점에서 P와 V 곱한값은 10이야. 맞아. 그런데 D점에서 P와 V 곱한값은 얼마야? 2야. 그럼 PV 곱한값이 얼마로 줄었어? 얼마로 줄었어? 못 들었어요. B는 PV 곱한값이 10, D는 PV 곱한값이 2. 얼마나 줄었어? 8. 몇 분의 몇으로? 아. 빼기야 지금 이씨. 5분의 300 근데 온도는 P와 V 곱한값에 비례한다고. 300켈빈이야. 그럼 D는 몇 켈빈이야? 이봐. P와 V 곱한값에 비례한다고. 네. 너 비례식 혹시 벨벳? 어? 혹시 벨벳? 진짜. 그래서 D의 온도는 몇 켈빈이다? 60켈빈이다. 재훈아 알겠냐? 네가 질문하고 왜 그따위 힘들어간 표정을 짓고 못 풀어야 되겠는데. 피곤해? 아니요 근데 왜 피곤한 거의 삶에 응? 거의 죽기 직전 얼굴 표정하고 있어. 얼굴이 시커멓게 바뀌어가지고. 자 그래서 6-2번은 저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네. 수업 좀 들어. 너 말만 하면 못 들었어 이러지 말고. 내가 항상 널 시킨다는 생각을 해. 항상 시킬 거야. 주먹질하게. 알겠지? 와 인조 듣네. 내가 잘못했구나 너를. 방임을 해서 문제였네. 7번 가보겠습니다. 7번에 숫자를 씁시다.
뭘 줬어요? 아이씨, 뭘 줬다고? 기압을 줬잖아. 써. P는 기호까지 얼마래? 기압 따위 필요 없고 10의 5제곱 뉴턴 퍼 제곱미터 단위까지 써. 27도래. 온도 줬네요. 섭씨 온도 따위 필요 없어. 절대 온도로 바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넣어야 되니까 몇 켈빈? 300켈빈이라고 줬어. 또 뭐 줬어? 부피를 줬네. 부피는 대문자 V라고 쓰면 되죠. 얼마라고 줬어? 0.6 세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써놓으라고. 1번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P 부피가 1.5배 돼가고 있다. 온도는 자, 뭐 쓸 거야? 이상기체 상태 방정 PV는 nRT. 뭐가 일정하대? 압력. 그 다음에 똑같은 양의 몰수, 얘는 상수니까 얘가 일정한 거죠? 그럼 뭐하고 뭐는 비례한다고? 온도는 뭐에 비례한다고? 부피에 비례하겠네. 맞아? 부피가 몇 배 됐다고? 1.5배 됐지. 그럼 온도는 나중 온도는 얼마가 되겠냐? 1.5배 된 거잖아. 300켈빈에서 1.5배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450켈빈이지. 그러면 부피 변환, 온도 변환은 얼마가 된 거야? 그래서 1번 답이 150켈빈이라고. 됐지? 박수 치지 마. 2번 뭘 구하래? 하는 일을 구하래. 일식 뭐라고? 재훈아? PV. 뭐는 는 들어가라고. W는 P 델타 V. 델타 빼먹지 말고. 몰라. 얘야 P 얼마? 일정하대잖아. 얼마 써놨잖아. 10의 5제곱. 너 아직도 승이라고 하냐? 5승? 일본 놈인가? 5제곱. 아, 바꿨잖아. 한글 포기법을. 승은 일본식 표현이니까 제곱 형태로 바꾸자고. 야, 아직도 수학생들의 승승거리고 있냐? 너는 누구한테 배웠는데 승승거려? 제곱이라고. 어? 제곱이라고. 나는 헛것을 들은 거야? 갑자기 씨. 자, 델타 V 얼마야? 처음 부피가 이거였는데 부피가 얼마가 바뀐다 그랬어? 여기서 1.5배 바뀐다 그랬지? 그럼 나중 부피가 얼마가 된 거였어? 0.9. 그러면 부피 변화량은 0.3. 0.3 끝났어. 그러면 3 곱하기 10의 4제곱 줄. 아, 저렇게 쓰면 되잖아. 굳이 3만이라고 써야 돼? 그럼 너 이렇게 쓰면 뭐라고 읽을 거야? 빨리 읽어. 20에 27. 응? 아니, 일관되게 읽으라고. 이거를 굳이 3만이라고 쳐읽었으면 이것도 읽으라고. 재훈, 너 학원 오기 전에 개 처맞고 왔냐? 표정이 왜 그래? 오다가 돈 뺏겼어? 아니, 거기 왜 나라 이름 표정을 하고 있어? 병원 갔더니 죽을 병이래? 고기를 끄떡이네? 너 얼굴이 시커먼 거 보면 그런 거 같기도 해. 진짜인가 봐. 내가 말 실수한 거야? 아니, 이 자식. 3번! 내부 에너지는 여러분들 내부 에너지 뭐라고? U는 2분의 3 nRT. 얘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는 뭐랑 관계 있는 거라고? 온도 몇 배 됐어? 1.5배 됐어. 그럼 내부 에너지도 몇 배 될 거라고? 1.5배 됐다고. 끝. 어렵지 않아요. 식만 정리가 되시면요. 9번은 PV 그래프가 주어졌네요. PV A, B, C, D 이렇게 갔대요. 여기가 A, B, C, D. 그런데 숫자가 1, 3, 4래. 여기가 3, 여기가 1, 여기가 1.
B가 4랍니다. 운동량을 구하래요. C에서의 운동량의 크기는 B의 몇 배가 되는지 라는 거. 자, 우리 여기 봅시다.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런 식이 있어요. 기체 분자 1개 2분의 3 KT. 그 뭐랑 관계 있다? 온도랑. 여러분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치? 온도와 운동 에너지와 온도는 비례한다 라는 거. 그런데 운동 에너지, 근데 2번 문제 1번 문제에서 운동량 구하래지. 운동량이 식이 뭐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에서 배웠던 운동 에너지는 요거였어요. 그죠? 운동량의 식이 뭐였더라? 운동량 P는 아무도 몰라? MV. 질량에다 속도 곱한 거 맞아? 그럼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량 사이 관계 찝을 거야. 봐봐. 요거를 분모 분자에 다 M을 곱해. 그럼 M 제곱 V 제곱이 나오겠지. 맞아? 요 MV가 P니까 뭐라고? 2M분의 P 제곱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럼 동일한 질량일 경우에 운동 에너지는 운동량은 뭐에 비례한다고? 운동 에너지 제곱분에 비례한다고. 맞아? 맞아? 맞냐고. 그럼 봐봐. 운동 에너지가 뭐에 비례한다고? 온도에 비례하지. 근데 운동량은 뭐에 비례한다고? 운동 에너지 제곱분에 비례하니까. 운동량은 뭐에 비례한다고? 절대 온도 제곱분에 비례한다고. 맞아? PV 곱한 거 어디하고 어디 운동량 비교를 해? C하고 B 비교하라지. 자, PV는 N한테 쓸 거라고. 얘가 일정하니까 절대 온도는 뭐하고 비례한다? P와 V 곱한 값에 비례하지. 여기는 PV 곱한 값이 12야. 여기는 PV 곱한 값이 3이지. 그럼 여기의 온도를 T라고 하면 여기의 온도는 몇 T라고 해야 돼? PV 곱한 값이라니까 4T가 되겠지. 맞아? 맞아? 온도가 4배 크다고. 그럼 운동량은 몇 배 커야 돼? 4의 제곱분을 씌워야 되니까 몇 배? 2배. 이해돼요? 그래서 1번 답은 2배예요. 이건 어려워요. 이 문제는 어렵습니다. 자, 한 번 순환하는 과정에서 한 1. 여러분 1 공식이 뭐라고요? W는 P 델타 V. 맞아? 이게 뭐예요? V예요. 이게 뭐예요? P죠. 요 면적이 뭐예요? P 델타 V. 요게 그래서 한 1이에요. 저 면적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면적 구할 거예요. 바로 곱하기 세로해야 되는데 여기에 3이 아니라 여기는 곱하기 10에 5제곱이라고 써있고 여기는 뭐야?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세제곱이라고 써있거든요. 그럼 면적 구할 거니까 요 길이 얼마? 2 곱하기 10에 5제곱. 요 길이 얼마? 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예, 그래프에 요게 써있으니까 가로 여기 써있잖아요. 그치? 곱하기 해줘야지. 요게 W라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 계산하면 600J이 나오겠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19번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처음 배우면 어려워요. 연락하기 처음 배우는데 쉽네요 라고 하는 인간은 없어요. 아 진짜로. 근데 조금만 하다 보면 여기는 벗어날 게 없어. 문제가 쉽다고. 다음 주에 시험 봐보라고. 생각보다 잘 보네 이러고 있다고. 속고만 살았나 이것들이. 10번. 너 왜 자꾸 시계를 보냐? 탈출 의지를 보이는 거지. 내가 탈출시켜줘? 여기서 집어 던져줄게. 한 방에 탈출해. 이게 5층이라서 응? 잠깐 떨어지는데 1초면 돼. 이 끈 좀 그만 좀 당기고. 아씨, 목 조른다 이걸로. 응? 아우씨. 이거 봐 이거. 아유. 당기지 마. 거기서 바뀌기만 해. 아니 모자를 쭈글쭈글해만. 얘 너무 좋아하는데. 엄마? 간지러워가지고. 뭐라고? 간지러워가지고. 간지러웠어? 뭐야 이거? 너는 내가
이것만 해도 어머 갑자기 급 정색을 하네. 어떻게 따라갈 수 없어. 10번 일정량의 이상기체 압력과 높이가 그래프와 같이 화살표 방향으로 변화했다. A와 B 상태. 자 문제 밝아볼게요. A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온도는 P와 V 곱한 값에 비례했죠. A점에서 P와 V 곱한 값은 2야. B점도 P와 V 곱한 값은 2지. 그럼 A하고 B는 온도가 같다고. 기억이 맞네요. 니은 AB 과정에서 한 일은 면적 구한다고. 면적은 뭐야? 그럼 AB 과정이면 사다리꼴이야. 그지? AB 과정이니까. 그럼 위에 그 삼각형 면적은 얼마고? 2분의 1이고 그 사각형 면적은 1이지? 근데 곱하기를 해보면 야, 이쪽 건 10의 5제곱이고 저쪽 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100이 곱해져 있잖아. 그치? 그럼 얼마라고? 150이네. 니은이 맞고 디귿 BC 과정에서 방출한 열량과 CA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은 같다? 일단 이게 뭔 얘기냐면 요 과정하고 요 과정을 얘기했는데 자 여기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거든. 자 일단 우리 아까도 봤지만 A하고 뭐하고 B의 온도가 같았죠. 그러면 B에서 C로 갈 때나 C에서 A로 갈 때 온도 변화가 똑같겠지. A, B가 온도가 똑같으니까. 맞아. 그럼 온도 변화가 같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은 거지. 그런데 여기서 C에서 A로 갈 때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일한 게 없지. 그런데 B에서 C로 갈 때는 일도 받았다고. 부피가 줄었으니까. 그치? 그럼 받던 일하고 뭐하고 내부 에너지 낮아진 만큼 다 갖다 버린 거라. 그러니까 뭐 방출한 양이 BC 과정에서 CA 과정에서 흡수한 열량보다 많다고 해야지. 문제 이해돼? 답이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10번의 답은 기억, 늘 완력학은 요정도 합시다.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가서 오늘 진도할 게 좀 많으니까 좀 한 다음에 좀 쉽게요. 자 2권 넘어갑시다. 2권 페이지 몇 쪽을 가요? 10쪽을 가봅시다. 몇 쪽을 가자? 10쪽. 자 2권 들어가면서부터 1시간에 몇 개씩 9단원씩 나가요. 여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계산 문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숙제할 때 여러분들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아. 그래서 2단원을 나가게 돼요. 지금 오늘은 원자구조 스펙트럼 이거 하나,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 전기 전도성, 그 다음에 에너지 띠 이거 2가지 하게 될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숙제도 뭐야? 2개라고. 맞아? 수업 계획서에 다 써있으니까 몰랐어 있다는 얘기 하지 말고 다음부터 숙제 검사 열심히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안 하기만 해. 엄마한테 일릴 거야 다. 니들은 엄마한테 일릴 거라고. 우리 엄마한테 일러봤자 효용이 없잖아. 자 2권 10쪽을 보면 뭐가 나온다고? 원자, 모형, 구조와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뭐 할 거냐면 원자 구조, 변천, 사, 화학 시간. 야, 화학 1 들으시는 분 진도 어디 나가? 아, 빨리 얘기해. 오늘 어디 나갔어? 오비탈 끝났어? 오늘 오비탈 했어요. 오비탈 했으면 원자 모형 다 했네. 네. 그치? 똑같은 거 하는 거야. 여기 봐. 근대에서 더 이상 쪼개갈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불렀어. 누가? 돌턴이. 그럼 돌턴은 원자 모형은 그냥 동그란 거 끝. 저게 돌턴의 원자 모형이야. 쪼개갈 수 없는 제일 작은 놈. 자, 돌턴 넘어가면 누가 나와야 돼? 톰슨이 나와야 돼. 톰슨은 무슨 실험을 했다? 음극선 실험을 했다. 넌 왜 날 노려보고 있냐? 뒤질라고? 응? 너 나한테 불만 있냐? 한판 뜨든지.
음극선 실험이 뭐였죠?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 빛이 나온 거였잖아, 그치?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알아낸 거야? 음극선 실험 결국은 뭐? 전자가 이동하는 거다라는 거 확인한 거지. 이 음극선 실험을 했더니 이 음극선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면서 빛이 생겼고, 음극선은 기본적으로 직진했고, 음극선은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서 휘었어. 그리고 아주 작은 물레방아 같은 거, 바람개비 같은 걸 놨더니 바람개비가 음극선을 쳐받고 돌아갔어. 이거 그 빛이 아니야? 아니야. 뭔가 바람개비를 돌렸다는 얘기는 뭔가 가서 걔를 때렸다, 질량이 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를 띈 입자의 흐름이 된다라는 걸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서 휘어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곧!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확인했다? 마이너스 띄고 있는 뭐를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라고. 오케이? 그럼 톰슨 원자명을 어떻게 했다? 원자는 중성이야. 전기적으로는 중성인데 그 안에 마이너스를 띈 알게이가 있어야 돼. 그거 설명해야 돼. 그럼 뭐가 플러스를 띄고 있는지 얘는 몰랐어. 그래서 아이씨 그냥 바탕이 플러스다. 왠지 몰라. 그냥 중성을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뭐가 있다? 마이너스를 띈 알게이가 콕콕 박혀 있다. 내가 시계 보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시계가 아니라 그럼. 큰 소리 나가지고. 아 놀래서. 야 그 소리보다 내 목소리가 더 놀랍지 않냐? 마치 여러분들 그치. 뭐 같아 이거? 과자. 맞아. 아니 무슨 과자 같냐고. 아 이게 너 어디 살다 왔냐? 이렇게 의사소통하기가 힘들어. 무슨 과자? 초콜릿. 딱 그 형태. 과자에 초코가 박혀있는 느낌. 근데 안타깝게도 톰슨 시기에는 그 과자가 없었네. 톰슨은 뭐라고 했냐? 푸딩 모형. 너 푸딩 알아? 뭐야? 말랑말랑. 그럼 젤리고. 몰라요. 푸딩은 뭔가 말랑말랑한 거 사이에 뭔가가 콕 박혀있는 거잖아. 그 느낌. 그게 아니면 초코칩 쿠키, 아니면 여러분들 식빵인데 밤이 들어가 있는 식빵 본 적 있어요? 무슨 올리브가 들어가 있는 식빵 이런 것들 있잖아. 빵에 그런 게 콕콕콕 박혀있다. 그런 느낌이라고. 됐지? 일명 푸딩 모형. 뭔 실험을 통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확인했다? 마이너스 된 입자인 전자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당시에도 원자는 중성이어야 돼. 근데 마이너스는 확인했는데 얘는 플러스를 확인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몰라. 바탕이 플러스. 이해됐지? 이게 푸딩 모양. 지구에 괴롭히지 말라고. 너 이렇게 날 괴롭히냐? 또 아는 척 와 죽일까? 자, 그 다음에 톰슨의 바로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누구? 라더퍼드. 얘는 무슨 실험했어? 화학 실험을 했잖아. 화학 실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했다고. 이게 뭐예요? 알파 입자를 쐈어. 알파 입자가 뭔지 아시는 분? 헬륨 원자. 맞아,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 핵은 어떻게 쓰냐 이거? 얘야 어떻게 써? 헬륨 원자 핵은 어떻게 쓰냐고. 이건 헬륨이고 헬륨 원자 핵은 헬륨 원자 핵은 전자 두 개 없어진 놈. 그럼 2 플러스고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고 질량도 4.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헬륨 원자 핵. 그게 알파 입자야. 얘를 아주
아주 얇은 금속 박에 쐈다고. 은박지가 뭔지 알잖아. 개얇게 만든 거 있잖아, 그지? 거기다가 얇게 펴놓고 거기다 뭘 쐈다고? 알파 입자를 쏴뒀다고, 고속으로. 근데 알파 입자는 생각보다 무겁거든. 예상은 톰슨 제자라고 그랬잖아. 러더포드의 실험 목적은 우리 스승님이 한 원자 모양이 맞을 걸 이걸 확인할 거였다고. 그러면 뭔가 알파 입자라는 무거운 놈이 통과하는데 그 얇은 막에서 알파 입자를 방해할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냥 직진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런데 처음엔 맞는 줄 알았어. 왜? 여기 금속박이 있고 여기다 알파 입자를 쐈는데 이렇게 검출, 저 알파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를 놓고 그러는데 10,000개를 쐈더니 대부분이 다 여기서 검출이 됐어. 맞네. 근데 매우 큰 각도로 검출이 되는 게 만에 한 서너 개가 발견이 됐다고. 이걸 설명이 불가능해. 톰슨 모형 갖고는. 알파 입자 무겁잖아. 그럼 얘를 튕겨내야 되는 건데 그걸 튕겨낼 수가 없다고. 마치 이게 그 당시 신문 기사로 뭐가 나왔냐면 이 알파 입자 산란시로도 매우 큰 각도로 튄 거 있잖아.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는 거 신문 기사에 나왔다고. 신문지를 팽팽하게 붙여놨어. 여기다 총알을 빵 쐈어. 총을. 그 신문지를 맞고 총알이 튕겨 나와?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마치 신문지가 총알을 튕겨냈던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다 얘기를 했다고. 이 과정이, 이 실험이. 그러면 일단 10,000개를 쐈는데 서너 개가 저렇게 튕겼지. 그럼 얘는 맞추기 쉽다 어렵다. 뭔가 튕겨내 어렵다. 그리고 알파 입자인 무거운 놈을 뭔가 튕겨낼 정도면 이 놈도 꽤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근데 알파 입자가 플러스 입자야. 튕겨낸다는 얘기는 전기적으로도 뭐야? 청력이 작용하니까 플러스를 띈 뭔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톰슨이 플러스가 뭔지 몰랐잖아. 결론이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를 띈 건 전자가 많은데 플러스를 띈 건 누구다? 저놈이다. 질량이 매우 크다. 그런데 크기는 매우 작다. 10,000개를 쐈는데 손에 한 푼이 안 부딪혔으니까. 그래서 크기는 매우 작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뭐 플러스를 띈 놈이 있다. 그 놈을 뭐라 불렀다? 원자 핵. 그래서 러더포드 원자 모양은 이렇게 가운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이 주위를 뭐가 돈다?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다. 일명 뭐라 불러? 행성 모형이라 부르지. 뭐라 부른다? 행성 모형. 왜?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듯이 원자는 원자 핵을 중심으로 뭐가 돈다?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래서 러더포드 실험 나오고 나서 톰슨 원자 모양은 폐기. 1년도 안 돼서 폐기. 우리 스승님 실험이 맞을까? 오? 틀렸네. 참 공교롭게, 미안하게, 송구스럽게 내게 맞네. 그래서 러더포드 알파 입자. 여러분 중학교 때 다 이렇게 배우잖아. 원자 모양을. 가운데 원자 있고 그 주위를 뭐가 돈다? 전자가 돈다. 그치? 근데 이 러더포드 원자 모양은 문제가 있었어. 러더포드도 알았어. 뭐가 문제였냐? 러더포드 원자 모형 뭐라고? 행성 모형이라 얘기했잖아요. 얘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뭐가? 전자가 무슨 운동하고 있다? 전자가 원 운동을 한다고. 원 운동한다는 얘기는 방향이 시시각각 바뀌는 거거든요.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라고? 가속도 운동하는 거라고. 그런데 전기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뭐가 발생한다는 거? 전자기파, 빛이 발생한다는 거. 전자기파가 발생을 해요. 이거는 저 당시에 전자기 이론,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대해서 저 당시 과학자는 다 알고 있던 내용이야. 러더포드 알고 있었어.
러더퍼드가 이 모형 딱 얘기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과학자들이 야 전자가 가속운동하잖아. 그럼 얘 빛을 방출한다는 얘기인데 얘는 그 궤도를 에너지를 잃어버리니까 이주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응? 그래서 러더퍼드는 지 이론 자체가 불안정인 건 알고 있었어. 그런데 본인이 확인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것 뿐이야. 문제점은 있었다고. 첫 번째 문제점이 이거야. 전자기파라는 빛을 발생하게 되면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 궤도를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이 당시에 뭐가 발견됐다?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발견이 됐어요. 이 선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건 빠져나오는 빛이 모든 빛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만을 가진 빛이 빠져나온다. 왜? 러더퍼드 이론 갖고는 이 이론 갖고는 설명이 불가능해. 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특정 에너지만을 가진 놈이 빠져나온다는 얘기거든. 수소 원자에서. 그럼 왜 특정 값만 나오니? 설명해 줄래? 러더퍼드야? 물론.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누가 해결했다? 러더퍼드 모양 다음에 화학에서 배웠잖아. 누구 모양이야? 보어. 이 보어는 물리학자예요. 엄청난 천재야 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재 과학자의 대명사 누구야? 그 아인슈타인이 양자 역학이라는 걸 개 싫어했거든. 그 똑똑한 애가 양자 역학 하는 애를 개 공격했어. 얘도 양자 역학 했던 애야 뭐. 그럼 똑똑한 아인슈타인이 답변 막 질문하잖아. 답변하기 개 힘들다고. 그거를 보어가 다 우아하게 차분하게 다 조곤조곤 답변을 했어. 결국 아인슈타인이 니 뿡! 곧 글이 끝났다고. 맨 마지막 멘트가 되게 유명한 멘트인데 그래도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딴 얘기를 했다고 아인슈타인이. 주사위 놀이가 뭐냐면 확률 게임이잖아. 양자 역학은 확률론이거든요. 어디에 존재할 확률 이런 거 따지는 거 계산하는 거거든. 근데 그 당시 물리는 확률이 아니었거든. 딱 어디에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건데 아인슈타인은 그거에 결정론자에 가깝거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사위 노릇 하지 않는다 이딴 얘기하는 건 그래도 양자역학은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얘기한 거고. 근데 갑자기 과학자가 신을 찾으면 뭔가 할 얘기가 없다. 네 얘기는 내가 반박할 수 없는데 마음에는 안 들다 뭐 이딴 얘기를 한 거라. 아인슈타인을 깨갱하게 만든 그 천재 과학자 보어가 뭘 얘기했다? 원자핵이 있는 거 맞다. 그 주위에 전자가 도는 것도 맞다. 그런데 전자는 특정 궤도에만 돈다. 특정 궤도에도 전자가 돌 때는 빛이 방출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냐? 그냥 돌면 빛이 방출되는데 특정한 곳에 돌면 빛이 방출되지 않는데 얘가 그냥 있으면 뒤지는데 내가 뭔가 약하지만 안 뒤진대. 사기꾼 같잖아 이거. 아 그렇잖아. 그냥 돌면 빛이 나가 특정한 곳에서 돌면 빛이 안 나가. 이상한 거야. 근데 왜 이상하다고 극번이 못하냐면 지금은 이건 실제로 증명한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해버렸거든요. 정상파 이론이라는 거하고 물질파 이론을 가지고. 근데 그 이론을 니들이 몰라. 설명해주고 해봤자 몰라. 그 증명을 못해주니까 지금은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해야 돼. 증명을 해버렸다고. 특정 궤도에서 돌 때는 빛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첫 번째 문제 해결. 두 번째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걸 보어가 본인의 이론 가지고 완벽하게 설명이 가능했고 그거를 실험적으로 얻은 값하고 이론적으로 계산한 값이 똑같다라는 걸 증명을 해버렸다. 뭔 얘기 이해됐지? 그래서 원자 모형의 변전사는 이렇고 수소 원자 모형 선 스펙트럼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